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을 미처 올리지 못했던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5종의 제품에 대해서 차이점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고시정보 기준 일자는 2022년 3월 20일자입니다. 자, 세턴 투룸 DX 제품입니다. 흰색이 있었고 갈색이 있었죠. 전체적인 형상은 코베아 고스트 팬텀 또는 가마보커 3L, 3M도 비슷하죠, 형상은. 그리고 코베아 몬스터, 그리고 살짝 이제 설치 형태가 순수 터널형이 아닌 노스피크의 퍼시픽 오션, 그리고 랩펙스 고투 제플록스 또는 랩펙스 프로미넌트라는 제품과 굉장히 동일한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런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DX, 스노우라인에서 세턴 투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총 5개 제품이죠. 2020년도에 출시했던 세턴 투룸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색상이죠. 그리고 2022년 어떤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세턴 투룸 프로, 그리고 최근에 출시해서 세턴 투룸 2022년 버전인 세턴 투룸 DX라는 제품이죠. 2020년 3월 달까지의 세턴 투룸은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세턴 투룸 프로에서 리치폴이 들어가고 지붕창, 반대편에도 지붕창이 있겠죠. 처마가 있는 구성입니다. 순수 터널형이라는 건 동일하죠. 4개 제품 모두 다 순수 터널형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면 후면 캐노피가 되고요. 측면 출입구 캐노피도 1개가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세턴 투룸 DX로 오면서 측면 3개소가 전부 다 캐노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전면 후면이 처짐이 없이 수평으로 설계된 점에서 기존의 세턴 투룸과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DX라는 제품이. 스펙을 한번 제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스펙이 5개, 제가 3개인가 4개까지 해봤는데 5개를 하나의 화면에 전부 다 보여드리기가 과연 이게 휴대폰으로 보면 보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빡빡해요. 이걸 한번 엎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왔어요. 뭐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세턴 투룸 2000년 버전, 세턴 투룸 프로,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세턴 투룸 22년 버전, 세턴 투룸 DX입니다. 고시 가격은 79만 3천원, 92만원, 89만 8천원, 85만원, 79만 5천원. 보통은 제품을 하나씩 출시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라면은, 이제 세턴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처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제품들을 따로따로 좀 가격이 좀 천차만별로 계획을 해서 출시를 했던 점. 특히나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그렇죠. 자, 스펙 한번. 일단 기본 구성 부분에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딱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크기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세턴 투룸 20년 버전, 프로, 그리고 화이트 에디션, 그리고 세턴 투룸 22년 버전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세턴 투룸 DX가 크기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이너폭 부분에서 폭 3m, 폭은 좁아졌어요. 그리고 길이가 길어졌죠. 그리고 전체 길이, 본체 길이가 6.8, 40cm가 길어졌어요. 40cm가 정말로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40cm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크기 차이가 DX부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텐트의 면적을 뭐 이렇게 각진 모양인데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면적이 21.8, 세턴 투룸 DX는 23.1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 도면은 보여드릴 거예요, 평면도. 자, 크기는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턴 투룸 2000년 프로 화이트 에디션 22년 버전 크기는 똑같습니다. 세턴 투룸 DX 딱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세턴 투룸들은 전부 다 이제 4인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형 의자를 4인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 도면은 예측도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이 정도가 될 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색 공간들은 죽는 공간, 텐트가 이렇게 있죠. 사람 키가, 이게 텐트가 2m잖아요. 한 170 정도면 이 정도 거예요. 성인 남성 평균 키는 170입니다. 170이에요. 170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죽는 공간이라고 해요.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공간. 이런 곳에는 짐을 놔둘 수밖에 없죠. 짐을 놔두시는 게 가장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이런 죽는 공간, 텐트마다 다 다르지만은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평균치로 넣어놨습니다. 텐트마다 다 달라요. 평균치로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하시고 대충 이 정도겠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의 높이나 크기는 다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장비 기준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턴 투룸, 기존의 세턴 투룸도 보면 4인, 소형 의자 기준으로 4인이 4명이서 소형 의자를 사용하신다라면 적정하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로 보여지는데 조금은 좁다라기보다는 꽉 찬 느낌에 더 가까운 크기입니다. 그 세턴 투룸 DX 같은 경우는 예측도에서처럼 대형 의자죠. 대형 의자를 쓰셔도 4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거실에서는 한 분 더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두 제품의 폭은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길이 때문입니다. 길이. 자, 이너 텐트 바닥을 맞추고요. 이너 텐트, 기존의 세턴 투룸의 이너 텐트 끝부분을 맞춰서 가상의 선을 그으면은 여기 이너가 살짝 튀어나오죠. 세턴 투룸 DX는 이너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기존의 세턴 투룸의 끝부분을 맞춘다면 DX가 이 정도. 이게 40cm였죠. 40cm. 수치상 40cm. 이 40cm 때문에 대형 의자가 들어가더라도 여기 확실히 공간이 비워둘 수가 있고, 세턴 투룸 DS 같은 경우는 측면 3개 면이 전부 다 열려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어디를 만들더라도 출입구를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장비의 배치에 따라서 그냥 출입구는 거의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턴 투룸 DX는 4인 또는 5인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턴 투룸 DX는 4인 기준 대형 의자일 기준에서 조금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도면상에 보시면은 이너 텐트가 살짝 튀어나오잖아요. 이건 스노우라인에서 도면을 좀 대충 그리신 것 같아요. 실측이 아닌 가상으로 그냥 그리신 것 같아요. 이너가 이 정도 크기라면은 에어박스 2.6이라도 2.8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20년 버전의 이너 텐트 안에 2.6 사이즈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봤을 때는 2.6 사이즈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6 정도면은 아이가 어린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다라면은 5인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크기입니다. 성인 기준이라면 4인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영유아와 함께 5인 가족이라면은 세턴 투룸 DX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물론 5인이 사용하시려면은 저는 최소한 이 정도 길이에서 폭은 그래도 4m 정도 나오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크기 부분을 정리한다라면은 기존의 세턴 투룸은 소형 의자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세턴 투룸 DX는 대형 의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턴 투룸은 소형 의자 기준 맥시멀, DX는 대형 의자 기준으로 맥시멀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꽉 찬 4인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세턴 투룸 DX 같은 경우는 대형 의자 기준 맥시멀로 하시더라도 적정한 4인이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박스는 2.6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너 크기를 가지고 있다 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시 가격은 기존의 세턴 투룸은 79만원에서 92만원, 세턴 투룸 DX는 97만 5천원. 기본 구성에서 이제 크기 위에의 차이점을 본다라면은 세턴 투룸 프로에서 설치 난이도가 중간도 아니고 하급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예요. 상부 중앙에 리치폴이 있었죠. 상부 중앙에 리치폴. 여기에 리치폴이 있었죠. 그리고 알루미늄 7000 시리즈 13파이 4개를 했어요. 그리고 11파이 1개를 했어요. 리치폴이죠. 폴 부분에서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폴 스펙 7000 시리즈라는 점, 그리고 4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다만 텐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인 폴이 되는 알루미늄 7000 시리즈 13파이 4개는 다른 제품들과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 7000 시리즈를 쓰지만은 파이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의 안정성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다만 리치폴이 하나 더 추가가 됨으로써 적설하 중에는 다른 일반 순수 터널형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제공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안정적일 거다라고만 이해하십시오.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수치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들은 거의 박사급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턴 투룸 프로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 기존의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22년 버전 DX 전체 중량이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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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kg. 전체 중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치폴이 추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성 부분에서는 세턴 투룸이 다른 제품보다는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구성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기존의 세턴 투룸은 소형 의자 기준 꽉 찬 4인, 세턴 투룸 DX는 대형 의자 적정한 4인.
거기다가 이제 세턴 투룸 프로는 안정성이 추가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 구성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세턴 투룸 프로에는 본체에 지붕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턴 투룸 DX는 측면 도어가 3개소가 있었죠. 그리고 전부 다 캐노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부 이중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면 도어가 3개소인데 이중창이 아닌 제품이 코베아 몬스터죠. 측면에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세요. 전면 개방이 되면 될수록 동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아요. 그만큼 지퍼도 달아야 되고 방충망 스킨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나머지는 결국에는 지붕창을 가진 세턴 투룸 프로는 기능성이 타 제품보다 좋죠. 세턴 투룸 DX도 측면 출입구 1개소라는 부분에서 기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 보통의 텐트들은 측면 출입구, 특히나 터널형에서는 측면 출입구가 3개라면 그 3개가 전부 다 캐노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DX도 캐노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노피는 햇빛 차단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기존의 세턴 투룸들은 측면 출입구가 1개였죠. 그래서 타 제품보다 다른 기존의 제품보다는 투룸 DX가 기능성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부분을 조금 다른 말로 해본다면 세턴 투룸 프로의 기능성은 감성적인 기능성. 밤하늘, 봄, 가을, 날씨가 좋은 날 밤하늘에 별을 볼 수가 있다. 텐트 안에서. 봄, 가을에는 해가 떨어지면 밤에는 좀 쌀쌀하죠. 춥고 그럴 때 이제 지붕창을 열어놓고 밤하늘을 보면서 술 한 잔,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거. 뭐 물론 환기창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지붕창을 환기창으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지붕창을 환기창으로 써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세턴 투룸 DX 같은 경우의 기능성은 환경 대응성 부분에서의 기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 캐노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제품이죠. 감성이라면 세턴 투룸 프로, 기능성이 더 중요하다면 세턴 투룸 DX가 맞겠죠. 이걸 조금 더 계절적으로 본다라면은 더운 거를 정말 싫어하신다라면 세턴 투룸으로 가셔야 돼요. 더운 걸 싫어하신다. 왜냐? 캐노피를 활용해서 햇빛을 막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캐노피를 사용하지 않고 측면 출입구를 다 닫으면은 햇빛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 닫으면은 봄 가을에는 햇빛 받으면 텐트 안은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텐트가 있고 캐노피를 이렇게 치셔도 되지만 이렇게 치시고 웨빙 달아서 팩 대충 받고 여기는 방충망 한다라면은 바람은 공기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캐노피가 좋은 겁니다. 기존의 캐노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좋아요. 기능 구성 부분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턴 투룸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도 적응이 됐는지 방해를 해요. 자, 기존 세턴 투룸 2022년 버전에서는 더블 이너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텐트가 이렇게 있죠. 보통 이너 텐트가 있으면은 이너 텐트를 걸기 위해서 이 고리가 달려있어요. 고리가. 근데 이런 고리는 텐트의 후면부 또는 전면부 한쪽에만 고리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턴 투룸 2022년 버전은 전면에도 고리가 달려있어요. 전면 후면에 다 달려있죠. 그래서 이너를 하나 더 추가하신다라면은 이너 2개를 사용하실 수 있어서 총 8에서 한 10명 정도 주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 전실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쓰시려면은 진짜 대형 가족 10명 이상인 가족분들이 모였을 때 이제 잠자는 공간 텐트 한 동, 이제 모여서 노는 공간 텐트 한 동, 이렇게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야전 침대 야침을 놓고 이너 텐트 빼고 야침을 한 10개 놓고 그냥 주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더블 이너 기능은 그렇다. 앞쪽에 설명드렸던 기존의 세턴 투룸들은 소형 의자 기준 꽉 찬 4인, 세턴 투룸 DX는 대형 의자 기준 적정한 4인, 그리고 세턴 투룸 프로는 안정성이 추가된 집,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단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짧고 굵게 설명드려요.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세턴 투룸 2020년 버전 그리고 세턴 투룸 2022년 버전이 동일하게 폴리테피터 75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그리고 세턴 투룸 DX가 폴리 옥스포드 150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테피터 75D, 폴리 옥스포드 150D는 이제 텐트 제품들에서 가장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스펙이에요. 폴리테피터 75D, 폴리 옥스포드 150D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죠. 원단들이죠. 그리고 세턴 투룸 프로에서는 폴리 리스탑 68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탑이라는 게 좋지만은 이게 마케팅에 속으시면 안 돼요. 폴리 리스탑 좋죠.
폴리리스탑 좋아요. 다만 텐트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폴리리스탑 68D란 말이에요. 68D. 그리고 폴리테프탑 75D예요. 원단은 스킨은 68D 이 정도고 75D는 뭐 한 이 정도쯤 되겠죠. 대충이에요, 대충. 정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차이가, 이 정도 비율이 거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단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구성이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무거워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폴리리스탑은 얇지만 저하되는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리스탑, 굵은 원사가 가끔씩 들어가주는 리스탑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단이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투룸 프로가 가볍지만 내구성은 동일하다 정도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체를 보라고 말씀. 세턴 투룸 프로에서는 리치 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세턴 투룸에서는 폴이 4개고 투룸 프로는 리치 폴에다가 4개 폴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무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게가 똑같이 20kg. 폴이 추가가 되고 파이 지름수가 낮아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중량 20kg이라는 전체 중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스펙들을 넣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마시라. 세턴 투룸을 비교하시는데 폴리리스탑이냐 폴리테피터냐 폴리오스포드냐 그렇게 중요도를 주지 마시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원단은 이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단 원단만 본다라면은 그래도 오토 캠핑이라면은 폴리 옥스포드가 좋죠. 내구성이 좋으니까. 다만 이제 간편함. 오토 캠핑이지만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쉽게 설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폴리테피터라든지 폴리 리스탑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내수압은 똑같습니다.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고 내수압 3000 발수 처리되어 있죠. 다만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은 세턴 투룸 2020년 버전, 세턴 투룸 프로, 세턴 화이트 에디션은 테프론 발수 처리를 했고 UV 코팅을 했습니다. 발수력이 좀 더 좋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세턴 투룸 2022년 버전과 세턴 투룸 DX에 비해서 발수력이 조금 더 좋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턴 투룸과 투룸 DX는 이런 발수 능력과 자외선 차단 능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스노우라인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난염 처리를 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기존의 제품들보다는 조금 비싼 것. 물론 원단이 폴리오스포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턴 투룸 22년보다는 더 비싼 거겠죠. 가격적인 걸로 세턴 투룸 프로에 비해서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오스포드임에도 불구하고 얘보다 더 싼 이유는 폴이 스펙이 좋은 걸 써요. 7000 시리즈, 알루미늄 7000 시리즈. 물론 지름이 작지만은 7000 시리즈를 쓴다는 거, 그리고 리치폴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지붕창이 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가격이 세턴 투룸 프로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난염 부분에 항상 말씀드리죠. 동계, 화목난로 쓰시지 않으신다라면 굳이 난염은 필요가 없다. 물론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면 난염 처리된 게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15에서 20만 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발수와 자외선 차단되는 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동계의 화목난로 또는 동계의 필렛 연소기를 쓰시지 않는다라면 굳이 난염된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스펙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렇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은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자, 이런 본체 원단에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앞전에 기본 구성, 기능 구성을 본다라면은 이제 세턴 투룸 프로, 세턴 투룸 22년 버전, 세턴 투룸 DX가 확실히 눈에 띄죠. 세턴 투룸 프로와 세턴 투룸 DX가 확실히 눈에 띄는 제품. 가격이 있으니 90만 원. 물론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할인될 수도 있어요. 할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격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턴 투룸 프로와 세턴 투룸 DX가 눈에 띄는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가격 차이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뭐 결국에는 뭐 세턴 투룸은 안정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세턴 투룸은 환경 대응성 이 장점이었죠. 요것 때문에. 그런데 자외선이 빠졌어요. 이 환경 대응성 햇빛 차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외선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외선 코팅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펙상 좋은 거는 지금까지 본다면 스펙상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얘가 더 이제 골고루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이너 텐트를 한번. 이너 텐트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딱 차이 나는 건 세턴 투룸 DX의 이너 바닥 내수압이 1500, 다 2000이에요. 2000이냐 1500이냐는 크게 차이 없어요. 이너 바닥 같은 경우 이너 텐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바닥 부분은 방수가 돼요. 여기는 방수가 없어도 돼요. 근데 이너 바닥은 방수가 돼요. 왜냐? 비가 와서 빗물이 흘러 들어오면은 침수가 발생이 되겠죠. 이때 이너 텐트 바닥을 뚫고 이너 텐트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방수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이너 바닥은 항상 방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너 바닥은 폴리 옥스포드. 대부분이 폴리 옥스포드예요. 대부분. 거의 95% 이상이 폴리 옥스포드 150D를 씁니다. 상위 한 3% 정도대 제품에서는 210D를 쓰죠. 근데 2000이 좋냐 1500이 좋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너 바닥은 내수압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누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이 더 세다고 봐야겠죠. 다만 2000이냐 1500이냐 크게 차이 없고 제품에는 이너용 전용 그라운드 시트를 주죠.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이너 텐트 내부로 물이 침투하는 상황까지 오는 날씨의 캠핑은 조금 잘 안 하시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두시지 마시고 참고로만 하시라. 비교하는 제품들이 다 똑같다,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오직 차이점은 내수압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수압이 높은 거 사시면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요런 차이점들이 있었죠. 이너 텐트 기존의 거 기본 구성, 기능 구성, 본체 원단 스펙까지 봤을 때 역시나 얘가 일단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가장 좋아 보여요. 3인에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턴 투룸 DX를 쓸 거지만 나는 릴렉스 체어보다는 경량 체어, 소형 의자가 더 좋아. 또는 좌식이 더 좋아. 하시는 3인 또는 4인 가족이라면 90만원대 가격, 뭐 할인되어서 한 80만원대가 되겠죠. 80만원대의 이 제품들을 고민하신다면 일단은 세턴 투룸 프로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플레이도 크게 차이점 나는 게 없어요. 원단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내수압 부분에 세턴 투룸 프로가 2000이. 플라이 부분은 내수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본체가 다 막아주니까. 본체 내수압이 얼마? 3000. 얘가 다 막아줘요. 플라이는 그냥 뽀대용 또는 결로 방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구성, 기능 구성, 본체 원단, 그리고 이너 텐트 원단 스펙 본다라면은 당연히 얘가 여전히 좋죠. 세턴 투룸 프로가 여전히 조금 약간은 우세해 보입니다. 물론 영유아를 포함하는 4인 소형 의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여기서 대형 의자 기준 4인이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라면은 세턴 투룸 프로 또는 세턴 투룸 DX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스펙입니다. 크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캠핑에서는 세턴 투룸 20년 버전, 세턴 투룸 프로,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세턴 투룸 22년 버전, 세턴 투룸 DX.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소형 의자 기준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세턴 투룸, 기존의 세턴 투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 의자를 했을 때 맥시멀로 가능하시고 꽉 찬 4인이라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세턴 투룸 DX 같은 경우는 대형 의자를 사용하신다면 세턴 투룸 DX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대형 의자를 사용하신다면 맥시멀로 가능하시고 4인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너 텐트에는 2.6 크기의 에어박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6 정도면은 영유아 포함해서 4인 또는 5인까지도 가능한 크기입니다. 영유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청소년 포함해서 4인이 주무신다면 조금 어깨가 살짝 부딪힐까 말까 하는 그 정도 크기예요. 자, 그리고 세턴 투룸들의 제품들 중에서 세턴 투룸 프로와 세턴 투룸 DX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세턴 투룸보다는 더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런 기능성들은 프로에서는 감성적인 기능이 더 좋아졌고 DX에서는 환경 대응적인 부분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측면 캐노피를 이용한 햇빛 차단. 하지만 세턴 투룸 DX에는 본체 원단의 UV 코팅이 기존의 세턴 투룸에 있던 게 없어짐으로써 햇빛을 차단하는 성능이 다운된 부분, 떨어진 부분에서 기능성이 확 좋아졌다기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세턴 투룸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턴 투룸 프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턴 투룸 2020년 버전, 세턴 투룸 프로,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세턴 투룸 22년 버전, 세턴 투룸 DX 이렇게 5가지 제품들이죠. 스노우라인의 세턴 투룸이라는 이름을 가진 5가지의 제품들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대충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